네, 수수료를 무시 못하겠더라고요.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보니까 계약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친구에게 직거래하자고 제안을 했어요. 아는 사람이더라도 계약 과정은 더 꼼꼼해야 하는데요. 계약서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워갑니다. 또 상호 간 합의된 사항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록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합니다. 마지막으로 두 장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 완료! 지인 간 직거래 시 거래 당시에는 서로 이해하여 잘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가격 변동과 하자 발생 등 잡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서로가 충분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율을 한 후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게 당연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가족 간 거래. 현행 세법은 일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. 대신 당사자 간의 대가 관계가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. 매매가 인정됐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. 거래 금액도 중요한데요. 거래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. 시가와의 차익이 30%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고저가 양도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세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소유권이 옮겨간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임대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들아, 엄마 왔어. 직장인 변세민 씨 집입니다. 사실 이 집의 주인은 부모님. 변세민 씨는 임차인이라는데요. 결혼 당시 마땅한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투자용으로 매입한 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데요. 가족 간이지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금융거래도 명확하게 했습니다. 처음엔 가족 사이인데 뭐 어떠냐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세금 때문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계산은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야 저희도 살림 더 늘어갈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명확한 것은 계약서, 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전세 가격 역시 같은 아파트, 같은 평수의 집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는데요. 싸게도 주고 싶고 또 아니면 그냥 살게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세금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. 좀 야속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세법상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모님 아파트에 무상 거주 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가액이 5년간 1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. 시세보다 적거나 많은 기준은 시세와 30%의 차이가 발생할 때입니다. 집을 소유한 부모님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무상 임대 거래를 부당행위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인,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. 성실한 세금 신고, 납부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